이게 좀 장기 연애의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랑에는 가불이 존재해. 서운한 거나 불만이 있으면은 애써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게 더 기분이 나쁘고 미친 거 아니야? 혜연이가 너무 화가 나네. 안녕하세요, 당근이들. 되게 자연스럽게 저 지금 여러분들한테 당근이들이라고 했어요. 이 당근이들이라고 부르는 게 아직 입에 안 붙고 사실 부끄럽고 낯간지러워가지고 잘 안 나오지만 계속 노력해볼게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연애 관련 고민 DM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쯤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연애 관련해서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보내주셔가지고 다양한 고민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고민 상담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되게 딥한 고민들도 많고 제가 봤을 때 너무 귀여운 고민들도 많고 공감되는 것들도 너무 많아서 되게 읽는 재미가 있었어요. 호추님께서 짧게 한 줄. 제가 너무 연애에 올인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저랑 똑같네요, 약간. 저도 연애에 완전 올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갑이에요. 올인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더 후회가 없거든요. 저는 사랑에는 가불이 존재해. 어쩔 수 없어. 근데 을이 나중에 갑이야. 사랑에는 을이 되어야 해. 그게 갑이니까. 계속 올인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표현하세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혜수님께서 4년 장기 연애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저에게 적극성이 떨어지는 게 보이고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헤어져야 맞는 걸까요? 약간 장기 연애에 가장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오래 만난다고 해서 적극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누군가를 만날 때 최선의 열정을 쏟잖아요. 3년, 5년 이렇게 만나면 그 열정 그렇게 쏟지 못하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사랑의 크기가 달라졌다기보다 사랑의 그냥 모양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단지 그냥 모양만 바뀌었을 뿐 이런 거 하나하나에 좀 의미 두고 나 왜 옛날 같지 않지? 나 안 좋아하나? 이런 생각에 매몰되어 있으면은 헤어져야 되는 걸까? 이렇게 또 결론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이게 좀 장기 연애의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적극성이 떨어져요.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혜수님 좋아하는 거 맞아요. 혜수님 좋아하는 거 맞을 겁니다. 너무 그렇게 의미 부여하면은 남자친구도 힘들어 하실 거예요. 평소처럼 너무 큰 의미 부여하지 않고 이렇게 캐주얼하게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3년 넘게 연애 중인 혜은님과 동갑 친구입니다. 반가워요. 내가 정말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건지 정 때문에 일단 쭉 만나는 건지 헷갈려요. 고쳐지지 않는 단점들과 서로의 성격 차이로 힘들지만 분명 남자친구만의 좋은 점도 있고 이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있고 적은 나이도 아니라 주변에서 결혼 얘기 나오면 더 고민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제 마음도 모르겠어요. 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도 정말 전형적인 장기 연애를 하시는 분들께서 흔히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저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정도 정말 큰 사랑이거든요. 정이 제일 무서워요. 정이 제일 무섭고 정이 제일 큰 무기고 정 때문에 만나는 건가? 라고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설렘이 있어야만이 그게 사랑은 아니거든요. 편안함이 저는 제일 좋은 사랑의 형태라고 생각해요. 편안한 만큼 좋은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정 진짜 좋은 거예요. 정도 좋고 진짜 편안함이 너무 좋은 사랑의 형태니까 너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블루님께서 남친한테 불만이 있어도 표현을 잘 못해요.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서 다툼 한 번 없었어요. 나만 속 터짐. 언니는 연애하시면서 불만이나 불편한 감정을 남친한테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시는지, 그냥 넘기시는지, 아니면 바로 푸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제가 서운하거나 불만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말해요. 다다음 날 일주일 뒤에 나 그때 사실 서운했어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때그때 말하지 않으면 저도 기분이 꽁함이 계속 응어리가 진 상태인 것 같아서 저는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 라고는 절대 하면 안 되고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바로 생각해요. 이렇게 했을 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일단 다 바로바로
말을 하고 부드럽게 일단 말하고 그래도 안 고쳐지는 경우에는 장문에 근데 장문에 저 진짜 장문충이거든요. 이게 다툼 한 번 없었던 게 싸움 한 번 안 했던 게 표면적으로는 좀 우와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블루님처럼 나만 혼자 속 터져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너무 다툼을 안 하고 혼자 묵히고 혼자만 꽁끙 앓으시는 것보다 꼭 부드럽게 남자친구분한테 서운함이나 어떤 걸 표현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모님이 남친이랑 헤어지고 싶은데 제 옆에 이 친구가 없다는 게 너무 힘드네요. 근데 늘 제가 을이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계속 힘들고 행복하지 못한 연애를 지속하는 거는 저는 그건 나를 위한 행복이 아니잖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이 사람을 놓지 못하는 거는 이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남자친구가 필요해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을이 되고 그런 연애를 하는 걸 본인이 아는데도 헤어지지 못하는 거는 좀 단호한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게 사랑이고 연애인데 힘든 연애를 지속할 이유가 없어 보여요. 좀 단호하게 마음을 먹으시고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세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건지. 연애를 하는 거는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고 연애를 하면 행복해요. 근데 연애는 행복이고 사랑은 행복이라서 행복하지 못한 연애를 하는 걸 알면은 좀 단호한 마음을 먹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은이님께서 예은이 아마 분명 예은이실까? 예은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다시 사귀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거든요. 근데 동네도 같고 제가 자주 가던 카페나 모든 곳들이 다 전남친이랑 갔던 곳이어서 상대방을 완전히 지우기가 힘들어요. 진짜 사실 그래요. 남자친구 사귀면은 데이트할 때 어딜 가고 먹고 분명히 자주 가는 곳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근데 또 장소와 그 기억과 그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만 없으니까 되게 허전하고 또 그걸 다시 먹으면 그 곳을 다시 가면 그 생각이 안 날 수가 없겠죠, 진짜로. 근데 이거는 다시 사귀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눈꽃만큼도 없으신 거잖아요. 그 추억은 남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는님께서 친구들이랑 다시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남자친구랑 또 자주 가든지 그 전 남친의 기억을 완전 싸그리 잊을 수 있게 거기에서의 추억을 좀 많이 만들면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와의 추억으로 아예 덮어버리는 그렇게 해서 많이 잊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눈꽃만큼도 만나고 싶지 않은 분이시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나운님께서 전 남친이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는데 이번에 사귄 남자친구도 또 바람을 피울까봐 무서워요. 또 상처받을 것 같아서 전 남친에 대한 상처를 이번 남친에게도 느낄까봐 겁나는데 어찌하죠? 진짜 세상에 그렇게 쓰레기들만 있는 것도 아니라서 진짜 사랑하는데 겁내지 않고 용기 있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남자를 만날 때에 썸 탈 때에 너무 100% 마음은 주지 않고 좀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 안녕하세요. 29살 남자입니다. 29이야. 29이야. 제가 좋아하는 여자분은 저보다 3살 많은 연상입니다. 연상 누나 좋아하시네요. 좋아하는 여자분에게 고백을 했지만 지금 현재 일에 집중하고 싶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또 좋은 남자 동생인 것 같아서 친하게 지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을 계속 좋아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좋을까요?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유로만 거절을 한 게 아니고 2가지 이유나 말했거든요. 현재 일에 집중하고 싶어. 그리고 너 좋은 남자 동생인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진짜 여자들이 억지로 막 거절하고 싶을 때 나 지금 연애할 시간이 없어서 남자친구 만날 시간이 없어서 거절 멘트들의 딱 대표적인 그런 거라서 근데 이 여자분도 되게 세로토닌님이 상처받지 않게 세로토닌님을 또 좋은 사람으로 진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좋게 잘 거절을 하신 것 같아서 남녀 관계로 연인 관계를 좀 기대하시는 것보다 친구 혹은 동료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혜연님 안녕하세요. 혜연님이 해주는 연애 상담이라니 저 너무 행복해요. 제 사연이 꼭 채택되어서 혜연님의 유튜브나 슈츠에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8살 연상 남자친구랑 현재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20대인데 남자친구는 나이가 있다 보니 요즘 들어서 결혼하자는 말을 자꾸 꺼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결혼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이른 결혼은 절대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말을 해줘야지 남자친구의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요? 불러대는 것도 점점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 청담동님께서는 이 8살 연상 남자친구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게 아니고 단지 지금 나이가 아직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아니니까 확답을 드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좋은 대로 만나자 라고 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당연해요. 너무 어리시고 결혼할 때도 아니고 하면 당연히 부담되죠.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이 그냥 서로 사랑에만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윤이 팬클럽 회장분께서 아픈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함께한 지 10년이에요. 와, 10년이에요. 화가 나면 소리 지르고 욕을 해요. 자상할 때는 장난도 많이 치고 다정한데 화가 나거나 욱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유유. 함께 해온 시간 때문에 헤어질 자신이 없어요. 용기가 안 난달까. 그리고 계속 대질하고 못생겼다고 자존감을 갉아먹어요. 내 자존감 갉아먹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늘 자신이 없어요. 사랑받는 사랑이란 게 뭘까요? 20살 이후에 처음 연애해서 오랫동안 만난 사람이라 예쁘다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다른 사람 만나기엔 저도 나이가 들고 걱정이 앞서요. 너무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또 혜은이 팬클럽 회장이 이러니까 또 너무 혜은이가 너무 화가 나네. 회장님 20살 때부터 10년 연애하셨으면 지금 거의 또래실 것 같은데 지금 연애하기가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절대 저희 나이가 들지 않았거든요. 저희 너무 어리고 너무 창창하고 너무 청춘인데 다른 사람 만나기엔 나이가 들고 걱정이 앞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랑받는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가 제일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은 진짜 사랑받고 사랑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오랜 기간 사귄 사람들의 그런 쉽게 끊지 못하는 그런 것도 너무 잘 알겠거든요. 그렇지만은 왜냐면 저는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는 게 여기도 이 사연도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고 당장 헤어지지 않고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또 잘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만났고 근데 그 10년이라는 시간 안에서의 추억도 있고 그 안에서 제 인생이 다 있잖아요. 뭐 대학 시절도 있고 취업 준비하고 취업하고 진급하고 그런 내 인생의 이벤트들을 다 같이 겪은 사람인데 함부로 또 헤어질 수도 없고 근데 또 이렇게 회장님을 아프게 하시고 진짜 헤어지라고 하고 싶어도 헤어지지 못하는 거 알아요. 못해. 이건 헤어지지 못할 거예요.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그냥 10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회장님께서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렇게 움츠려들고 기죽어 계시지만 마시고 혼자서의 취미생활이나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그래서 나의 성취감과 자존감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운동을 해도 좋고요. 친구들 만나서 더 시간을 많이 보내서 내가 깔깔깔 웃는 시간을 많이 보내도 좋고 회장님한테 이 남자친구분이 서서히 좀 비중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움츠러드는 시간을 좀 서서히 줄여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고민 상담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좀 제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어떠셨나요? 저는 좀 양쪽을 다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느 한 분에 치중돼서 편을 들어주지 못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좀 여러분들한테 공감과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연애 상담은 여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가비 언니랑 밸런스 게임 했던 거를 많은 분들께서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연애 관련 밸런스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카톡 하다가 갑자기 답 없는 썸남. 읽씹 vs 안 읽씹. 읽씹이 나아요. 안 읽씹은 애써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게 더 기분이 나쁘고 차라리 읽었으면 그게 까먹었을 수도 있고 바빴을 수도 있고 라고 아니면 답장하기 싫었구나 이렇게 납득이 다 가거든요. 근데 안 읽씹은 애써 나를 무시하고 내 카톡이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좀 그게 나는 또 좀 더 기분이 나빠서 저는 읽씹이 낫습니다. 일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 많은 데서 하는 공개 고백. 좋다 vs 싫다. 저는 완전 좋다. 너무 좋다. 제발. 저는 진짜 완전 공개 프로포즈, 공개 고백 너무 좋아요. 뮤비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너무 부러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축복할 것 같고 너무 부럽게 바라보고 박수치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것도 좀 많이 갈리는 게 제 친구들은 공개 고백 뭐야? 이렇게 진짜 너무 싫어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모두가 나를 축복하고 박수 쳐주는데 그게 왜 싫지?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좋습니다. 회사 상사와의 트러블. 애인의 따뜻한 위로 vs 냉철한 피드백. 나는 무조건 냉철한 피드백. 감정에 치우친 사람이라서 똑같이 그 감정만 어루만져주고 있으면은 막 슬퍼하고 있던 나도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이런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난 냉철하게 혜나 너는 이렇게 잘못했던 건데 이렇게 했었어야 됐던 것 같아.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하자 라고 말을 해주면 나 진짜 슬퍼하는 와중에도 진짜 다시 폴링. 무조건 냉철한 피드백이 너무 멋있고 진짜 너무 좋아. 매일 봐도 설레는 연애 vs 친구같이 편안한 연애. 이거 제가 아까 연애 상담 했었던 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뭘 선택할 것 같나요? 친구같이 편안한 연애, 완전. 편안함이 제일 좋은 사랑의 형태예요, 정말. 편안한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무조건. 언제까지 매일 설레겠어요. 친구같이 편안하다는 거는 어떤 말을 해도 재밌고 서로 그냥 별말을 안 해도 티키타카 너무 좋고 그게 진짜 편안한 연애거든요. 이게 진짜 좋은 연애의 형태인 것 같아요. 네, 당근이들 의견도 받아보고 그렇게 제가 피드백도 해주고 하면서 첫 소통이었어요. 이것만으로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좀 뿌듯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을 해주시는 게 무물 Q&A를 해달라고 많이 하시는 걸 봤어요. 구독자 당근이들이 18만 명이시잖아요. 제가 20만 구독자가 되면 Q&A를 원래 할 예정이었었거든요. 조금만 힘내면 되니까 조금만 2만 명의 당근이들 제가 20만 구독자 되면 Q&A로 또 만나요. 그때 또 소통합시다. 그럼 안녕.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 알림 설정 다 해주세요.